사익동 토브기어 외고주는 롯데 이야기 룩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0 프로야구 개막 벌써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식도 나오고 이제 조금 재미있어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8일이죠. 28일에 이제 안치홍 선수 입단식하고 이석환 대표이사 취임식이 진행이 되면서 또 여러 감독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의 인터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인터뷰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은 선수나 감독님이 어떻게 올 시즌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엿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한 6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대단히 많아가지고 조금 요약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안치홍 입단식 사직구장의 열기 올해 다시 가져오겠다. 둘째는 이석환 대표이사 취임식 덩치 크고 힘 세다고 다 거인입니까? 셋째는 허문회 감독 포지션별로 플래툰 구상. 넷째는 2020년 주장 민병헌 젊은 선수들 베테랑처럼 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이대호 아직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는 일루수 전준우 낯설면도 있으니 적응이 관건인데요. 일단 한 명씩 인터뷰를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오전에는 안치홍 선수 입단식을 했고 오후에는 이석환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우선 많은 관심을 모은 건 역시나 안치홍 선수 입단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일단 인터뷰를 길게 했는데 다 소개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만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명예회복이 필요한 시즌일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좀 아쉬웠고 벌크업이 치중한 훈련 방식으로는 내기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몸을 만들어 버린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밸런스를 맞춰서 훨씬 좋은 경기력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요. 우선 본인이 어떤 점이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한 것 같아서 아마 그에 맞춰 준비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벌크업을 한 거는 좋았는데 사실은 안치홍 선수가 이제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이제 몸 사이즈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몸이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장타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몸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깨달은 것 같아서 아마 본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잘 만들 것 같고요. 둘째로는 종전까지 KBO를 이겼었던 이 2+2 2년 더하기 2년 계약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계약이 확정되고 먼저 떠올린 생각은 도전이었다. 내 가치를 다시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해내야 한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2년 후에 자신감은 충분히 있다. 전성기에 접어들 수 있는 나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2년 후에 그 더하기 2년 옵션을 발동시키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그 플러스 2년 계약에 되는 그런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하면 밖으로 나갈 테고요. 그래서 인터뷰 발언 후에도 2년 후에 자신감이 충분히 있다고 했지 2년 후에 롯데와 계약을 연장할 자신감이 충분히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여기서 롯데와 계약할 연장이 있다는 거는 괄호가 쳐져 있는 거 보니까 기자님의 뇌피셜인 것 같은데 안치홍 선수의 생각은 2년 후에 자신감이 충분히 있다는 건 롯데와 연장 계약도 연장 계약이겠지만은 더 좋은 계약을 할 자신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인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계약 예시당초 2년짜리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잘해서 롯데랑 우리 팀도 이제 2년 동안 좋은 성적을 내고 안치홍 선수도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면 서로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성기에 접어들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년 혹은 4년 동안 롯데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당연히 좋은 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좋은 연결고리를 해주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했고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점을 보면은 외부에서 지켜볼 롯데와 사직구장의 분위기 어땠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승부하기 편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빡빡한 팀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롯데는 팬들의 응원이 아주 열성적인 팀이다. 올해 그 열기를 사직구장에 다시 갖고 오겠다는 생각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치홍 선수가 영리하게 인터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전에 에이전트나 사전에 조금 약속이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승부가 어렵다거나 빡빡하다고 느끼진 않았을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새 팀이고 이제 자기 팀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현명하게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렇고 또 팬들이 아주 열성적인 팀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기아도 굉장히 팬들이 열성적으로는 둘째가람스러운 팀인데 불구하고 이런 멘트는 굉장히 잘 준비를 영리하게 잘 했다. 사실
입단식 때 이런 인터뷰를 한번 잘못하면은 계약 기간 내내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책 잡힐 거 없이 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송민규 단장도 언급했듯이 팬들과 선수 간의 기대가 크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부상만 없다면은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부상만 없다면 좋은 성적이 낼 것으로 자신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선수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본인이 자신감을 가진 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부상만 없고 몸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는 안치홍 선수의 모습, 그러니까 타율 3할 이상의 홈런 뭐 15개 이상의 80타점 이상을 낼 수 있는 좋은 이루수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안치홍 선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사실 저는 안치홍 선수보다 이석환 대표이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석환 대표이사 취임식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석환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사실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굉장히 팀을 계약적으로 혁신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떠나게 됐고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1년 만에 상당히 많은 그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전반기 종료지키 유연한 전장과 양상문 감독을 동반 퇴진을 시키고 1군 엔트리 조절까지 손이 댔고요. 그 다음에 선진야구와 개혁을 표방하면서 송민규 단장과 황문혜 감독을 선임을 주도를 한데다가 송민규 대표가 이제 이끄는 그 프로세스 만들기에 굉장한 힘을 불어넣어 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푸시가 없었다면 송민규 단장도 이렇게까지는 사실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이석환 대표를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취임식에서 보여준 모습만 봤을 때는 그런 걱정들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이석환 대표는 부산대 출신이고 부산 토박이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까지 이제 최근에 맡는 등 신동빈 회장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라고 하고 이런 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무시 못한다고 보는 게 일단 신동빈 회장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잘 아는 인물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 만큼 본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제 구단 대표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인 것도 맞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제 별세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신동빈 회장이 야구단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격포 회장은 야구단을 그렇게 막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신동빈 회장은 화끈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썼고 뭐 지바롯데 계기를 그 사례를 봤을 때도 신동민 회장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힘을 쓰고 나선 지바롯데도 2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더 푸시를 해주면 해줬지 안 해주진 않을 것이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취임식을 보면은 뭔가 의례적인 그런 취임식보다는 좀 프레젠테이션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가. 그래서 일단 거인의 뜻에 대해서 한번 일일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얼마 전 신격호 명예회장께 많은 언론에게서 거인이라는 수식으로 붙였고 이 말인즉슨 거인은 사회적 도움이 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타적 자세를 지켜오는 에게 붙는 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자이언츠, 즉 거인이라는 뜻의 로고가 박혀 있는데 덩치 크고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덩치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다 거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으려면은 팬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고 노력과 책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로고에 맞는 행동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물론 그 이석환 대표이사가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준비하는 그 취임식을 준비한 건 아니면은 말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구단이 좀 잘 되게끔 그래도 애를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1984년 정신을 또 얘기를 하면서 1984년 우승 당시에 그 우승 주역들 최동원 선수, 김용희 선수, 김용철 선수, 뭐 유도현 선수 이렇게 4명이서 포즈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 선배들의 마음가짐이나 열정을 이어가 달라 이런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 시즌이 끝난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꾸었던 꿈을 이뤄짐을 자축하기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이석환 대표이사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만나게 됐는데 취임식 모습만 보면은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을 앞으로 좀 잘 끌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석환 대표는 또 앞으로 있을 이런 외풍들을 막아야 되는 임무도 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팀이 역사적으로 항상 외풍이 많이 흔들려 왔습니다. 이게 그룹 본사의 그런 흔들림이나 아니면 팬들의 흔들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외풍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에 김종인 전 대표가 굉장히 잘 막아주고 이제 팀이 그런 뿌리 깊은 어려움들을 잘 개혁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 바통을 이석환 대표도 잘 이어받아야 되는 임무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허문회 감독이 거의 이제 성민구 단장한테 너무 많은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약간 투명인간 같은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영입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감독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허문회 감독이 일단 뭐 선수들 만나보니까 준비를 잘한 것 같다. 이대호도 몸을 잘 만들어 오겠다고 했는데 잘 준비를 해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대부분 컨디션 관리를 잘 해온 것 같다고 굉장히 흡족했다고 말을 하고 1년 동안 선수들이 부상 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시즌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며 부상 없이 정지훈련 일정을 마무리한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프런트한테는 굉장히 감사함을 표했지만은 또 아직 완성된 전력은 아니라고 냉정한 평가를 했는데 감독 입장에서 물론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완전체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고 하고 뭐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지만 전지훈련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력이 100%가 아니니만큼 긴 시즌 체력 안배를 위해서 포지션별로 2명씩 플래툰을 돌릴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코치대회가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플래툰이란 표현보다는 사실은 포지션 이 뎁스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이 한 명이 갑자기 빠지게 되어도 그 부분이 크게 이제 구멍이 나지 않게끔 좀 뎁스가 두꺼운 팀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2020년 주장으로 민병헌 선수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 굉장히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팀에 송중준 선배, 이대호 선배가 계신다. 모두 지금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젊은 선수들은 베테랑 선수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생각만으로 안 된다. 자기 발전과 팀을 위해서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 굉장히 정말 뼈가 있는 발언인 게 민병헌 선수가 두산에 지적을 해서 처음 이제 롯데에서 뛸 때 가장 놀랐던 게 왜 경기를 끝나고 아무도 개인 훈련을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두산에서는 사실 당연히 이제 전부 다 개인 훈련을 하고 퇴근하는 문화가 잡혀 있는데 이 팀은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개인 훈련 안 하고 바로 칼퇴근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놀랐다고 하는데 민병헌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좀 바꾸려고 많이 이끌고 후배들을 다독이고 했는데 이제 주장이 됐으니까 주장으로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힘을 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체질 개선이 단순히 이제 훈련뿐만이 아니고 선수들의 마음가짐 자체도 당연히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자기가 잘 못하면은 스스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최고참 이대호 선수 많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장타를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해오던 것들을 좀 지켜나가는 부분으로 야구를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 바꾸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야구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속 기록들도 작년에 이제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스탑이 됐는데 이렇게 연속 기록이 깨지면서 이렇게 홀가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이 이제 의식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야구, 정말 대대적인 자기 야구도 한번 변화를 줘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장은 12월 중순에 이제 통보가 됐는데 감독님께서 통보를 하셨는데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자유롭고 진짜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연습하고 시합을 할 때 풀어나가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병헌 주장에 대한 기대치는 전 굉장히 있다고 보고 왜냐면 뭐 사람으로서도 선배로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듣는 선수고 일단 선수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무엇보다 말보다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보고 많이 따라가줬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굉장히 살을 많이 빼고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대호 선수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살을 많이 빼서 한 20-30kg 좀 감량을 하고 나타나서 시즌이 가면서 살이 쪄가면서 이제 마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더 살을 많이 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부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본인 몸 관리도 몸 관리고 일단 최고참이고 민병헌 선수 주장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팬분들이 작년에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최고 처음으로서 팀을 끈끈하게 만들고 팬분들이 웃으면서 야구장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A 계약 마지막 해고 사실 이대호 선수가 우리나라로 39세 시즌을 맡게 되는데 아직까지 자신이 있고 후배들하고 붙어서 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위치다. 성적이 나와야지 야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했고 또 마지막 계약 시즌이니만큼 계약은 시즌이 끝나고 하는 것이다.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시즌이 끝나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을 생각하고 야구를 한 적은 없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는 사실 저는 작년보단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의 클래스의 선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고요. 특히 이대호 선수는 뭐 파워보다는 이제 기술을 앞세운 선수이기 때문에 컨택트 능력이 좋은 선수는 갑자기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적어도 3할에 20 홈런을 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대호 선수가 성적도 성적이지만 팀의 그런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더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또 1루수와 지명타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루수 전준우 선수 얘기를 약간 해볼 텐데요. FA 계약을 체결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애기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고 하고 1루수 전업에 대해서는 감독님과 많은 상의를 거쳤고 1루를 보더라도 외야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병행하면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수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팀의 좋은 방향이 되게끔 하는 게 선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1루수 전형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저는 전준 선수가 이렇게 포지션을 1루수로 옮긴 건 정말 큰 결정이고 정말 양보를 많이 한 거고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팬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외야에서 1루로 내려왔을 때 사실 선수 가치가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준 선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반에 사실 수비에서 어려움을 안 겪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프로 오기 전에 대학 시절까지 이제 3루수를 받고 내야수 출신이기 때문에 몸에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루수를 보면 체력 비축이 될 거고 하지만 또 나선명도 있으니까 적은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도 시즌 초반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제 포구나 그런 부분들은 전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3루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포구나 아니면 이제 공을 잡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공을 이제 송구를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 굴러오는 공을 잡는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송구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1루수로서는 사실 송구보다는 포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가 반대고 또 1루수로서 갖는 그런 수비 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호주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오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보다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전준 선수가 좋은 1루수로 연착륙을 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격 성적, 타격에 대한 목표는 지난해 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치려고 할 거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3할을 넘기고 싶고 홈런도 30개 이상을 치고 싶다며 2018년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수들 또 뭐 주요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많은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런 겨울 기간 당연히 그렇지만 굉장히 작년에 했던 어려움이나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반성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올해 더 잘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오는 부분들 같은데 우선 팀의 대표이사부터 이렇게 뭔가 의욕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뭔가 팀의 전체적인 정신 또 팀 이 자이언츠라는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은 상당히 좀 새롭고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가지고 캠프도 잘 치르고 또 시즌도 잘 치르면은 분명히 달라진 롯데 자이언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이야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